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2014년 첫 방송인데요. 예,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또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2014년의 전망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인사해 주시죠, 선생님. 아, 예, 2014년을 맞아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우리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선생님도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안 그래도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연말에 방송할 때는 미국이 막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라고 막 포근하다고 막 이러셨는데 최근 이렇게 외신 보도 들어오는 거 보면은 추운 상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한 8년째 지금 만 8년째 살고 있는데 네네. 이 날씨가 굉장히 뉴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체인지블하다 변화무쌍하다고 하는데 네네. 하루에도 이제 굉장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가 30분 만에 그냥 먹구름이 오고 그냥 비가 오고 이럽니다. 근데 지금 날씨는 상상을 불허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관련 보도를 송고했는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온은 영하 35도를 지금 25년 만에 가고 있다고 일부 지역은 영하 53도, 60도 가까이 지금 내려가서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 이제 언론 보도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물을 그냥 위에서 뿌리면 바로 그냥 아이스가 돼버리고 네네네. 지금 뉴욕이 어제가 영하 10도였는데 얼마나 이상하냐면 오늘 낮에는 또 영상 5도로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방송하는 지금 순간에 다시 영하로 내려가면서 지금 밖에 보니까 또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뉴욕도 영하 10도 이상으로 내려간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지금 뉴욕을 제 차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놀라운 게 뭐냐 날씨가 굉장히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우박이 왔다가 눈이 왔다가 다시 비가 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통 고산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변화무쌍한 날씨 아닙니까? 한반도에서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요. 이게 워낙에 뉴욕이나 이런데 미국의 기온이 원래 이렇게 변화무쌍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을 좀 짚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토네이도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상 이상들이 일어나고 여기는 이제 뉴욕이나 이 동남부 동북부 지역은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한방눈처럼 보는 게 1년에 거의 한 번도 불가능합니다. 2년에 한 번 볼까? 이렇게 한국처럼 눈이 이렇게 바로 내리는 거. 거의 눈이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냥 퓨처 스톰이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이 한 3-4번 왔는데 전부 스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바람과 같이 치는 현상으로 오고, 이렇게 기온이 급변하고 있는 게 아마 어떤 환경오염 또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생태계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불안한 그런 형태입니다. 예. 네네. 책임을 사실 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이 특히나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요. 책임 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고통을 사실 미국의 서민들이 다 고스란히 당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이산화탄소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어떤 정치권을 비롯해서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세일가스를 이렇게 텍사스 이런 데는 이제 땅을 파가지고 계속 지하를 지금 굉장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됩니다, 곧.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다 사실은 환경을 지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그 중에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상상태 대비해서 식량 등 비상 물품을 또 준비해 두라는 그 정부의 국립기상청의 어떤 권고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명에서 지금 한 20명가량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는데, 저도 기사에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낮지만 지금 시카고나 저쪽 지역, 일리노이 이쪽 지역으로 가면 지금
저 영하 30도 가까이 된다는 건 사람이 활동을 불가능하게 해가지고 네네. 이게 원래 예보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 사이까지 지속된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이 방송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간으로 가장 25년 만에 최악의 지금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 또 반면에 남아메리카 쪽은요, 폭염 때문에 무슨 막 해변이랑 이런 데 미어 터지는 그런 사진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인간이 불러온 재앙이라면 정말 발등을 찍은 일인데요. 네. 네,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좀 약간 반성하고 기후협약 이런 데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네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14년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요. 네네. 예, 이것과 관련해서 2014년 좀 전망을 해보는 이런 방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신년사하고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정상이 직접 1년의 구도를 좀 밝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외 교포로서 또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걸 좀 봤으면 합니다. 미국은 연두교서를 희한하게 막 1월달 딱 되자마자 발표하진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것만 미국이 꼭 음력 쓰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예. 예, 일단은 오늘은 이제 한반도 안에서랑 그리고 미국에서의 대한반도 정책 어떻게 좀 될 것인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국이요 요즘 조선중앙TV가 나오진 않는데요. 네. 네, TV조선이라는 종편이 있었고 예. 굉장히 신기하게도 남쪽 소식보다 북쪽 대다수는 왜곡 보도긴 하지만 편집 보도긴 하지만요. 그 북에서 발표된 신년사 이번 육성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를 TV조선에서 다 보여주는 이런 이변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중앙TV가 아니라 TV조선에서 이런 걸 볼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참 놀라워했는데요. 예.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교포로서 이번에 발표된 신년사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외신에서 좀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것 좀 보시죠. 미국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조선중앙TV 방송이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데 1월 1일 8시에 이제 9시부터 김정은 제1비서의 그 생중계 육성 방송이 있겠다고 지금 했고 작년에 이어서 김정은 비서가 이제 육성으로 약 한 26분에 걸쳐 가지고 신년사를 발표해서요. 근데 약 한 20분에 걸쳐서는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농업 경제, 북한 내부의 문제들을 쭉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그 중에서 뭐 외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장성택 그 실명은 거론 안 했지만 그 어떤 종파적인 문제를 있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왔다. 그렇게 했고 가장 아무래도 눈에 띄었던 부분은 조금은 예상은 했었지만 그 한반도 문제죠.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좀 전에 그 38로스라고 그게 로버트 카롤이라고 그 북한 문제 전문가가 방금 기고도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북한 그 지도자가 의외다. 그들의 가계 혈통과는 맞지 않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성을 보였다는 물론 이제 그건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백해 무익한 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다 이랬고 화합과 단합의 재해가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랬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나만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제쳐하지 않고 상호간이라 이렇게 양쪽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충격적이까지도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보면 남한을 굉장히 비방하거든요. 근데 이번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는 신년사에 있어서는 김정은 제1비서는 일단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과거를 분문하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저도 이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일단 그 말씀을 한 게 그 신년사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신년사는요, 원래부터 그 워낙에 굉장히 격한 표현이라든지 감정적 표현은 최대한 절제하고 기본 원칙을 밝히는 방향에서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그 6.15 공동선언의 정신, 우리 민족끼리 정신, 이것에 맞춰서 자주의 원칙을 잘 견지하자. 그리고 누구라도 과거 불문하고 조국 통일에 나서는 사람이면 다 함께 한다. 이런 범주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워낙에 되게 격화되고 그리고 남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웠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렇습니다. 최고 정상사에선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특히나 북쪽에서는 남쪽의 정상이라든지 정부를 향해서는 직접 뭐 맹비난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이제 주평통이라든지 뭐 국방위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였잖아요. 예, 그래서 기관과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왔다 갔다 했고, 남쪽에서는 국방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통일부 모두가 다 나서서 이제 북쪽을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로 보여지게끔 하는 이런 언행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언행들에 비추어서 이제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백희무익한 비방 중상은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전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것을 중단하자라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건 이렇게 이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계속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굉장히 완강한 표현으로 좀, 이 표현보다는 느낌이 굉장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AP통신은 어떻게 분석했냐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핵 제한 가능성을 경고하는 바람에 북한의 외교 정책의 의도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일부 분석가들이나 국가들로부터 더욱 세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AP통신이 분석했는데, 제가 봐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신년사가 나오면서 이제 북한이 포기 안 한다, 절대 양보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보수 지금 정치단체나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어떤 신년사도 대비하고 하면서 일단 어떤 대화의 문을 일단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어놨다. 그런 표현에 이제 조금 방점을 둔 입장이죠. 근데 북한의 기존의 어떤 그 정책, 외교 정책은 이제 큰 변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일단 그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이런 남한 이런 쪽에서 정책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외신의 반응은 뭐 아까 말씀하신 38로스에서 대단히 적극적인 이제 대화에 그리고 AP통신에서 예.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한국은 저희가 주권 방송을 이제 방송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이 보도들이 제가 많이 비판하지만 서구 언론의 기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육자회담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고 한미일이 있습니다. 즉 이 세 개는 이렇게 공통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중국의 신화통신이나 이런 데를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뭐 일본의 교도통신도 안 하는데, 제가 그 오마이뉴스 썼지만 중국의 신화통신이 분석 기사를 내놨어요.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룰 진실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 제1비서 신년사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는 북남간 관계 개선 기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이나 시리아 등 다른 주요 골치 아픈 국제적 이슈도 지금 현재 평화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향한 또 다른 유화적이고 고무적인 신호로 보인다. 이렇게 사실은 중국의 거의 공식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김정은 북한 제1비서의 그 신년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지금 많은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나 일부 언론들이 북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삐거덕거리고 있다, 갈등 관계에 있다는데, 중국 관영 매체는 굉장히 이번에 아주 유화적이고 고무적인 제스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전혀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한국 언론은 주로 산케이 이런 데를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셨겠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핑크색 옷을 입고 핑크 립스틱을 바르고 국민들을 마음을
마음에는 소통이 안 됐어요. 소통이 안 됐었는데 하여튼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계속 다 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전체 총평은 소통은 불발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언론들, 한국 언론들은요, 통일은 대박이다. 요거에 주목해서 와 이건 완전히 뭔가 굉장히 전향적인 이런 걸 한 것처럼 지금 보수 언론들이랑 이런 데서는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표현했다고 굉장히 흥분해서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기존의 핵 포기 우선 이 북핵 천핵 포기 요거를 계속 그 입장을 고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 또 한 번 느낀 건데 왜 수첩 공주를 하는지를 또 느꼈어요. 또 느꼈는데 그냥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다 하는 거고 저도 언론인이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 연합뉴스, KBS 뭐 이렇게 저 채널 A까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해진 그 각본에 의해서 했고 지금 좀 전에 보도가 됐는데 블로그가 썼는데 그 각본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쪽대본이 이미 뭐 트윗이랑 페이스북 이런데 쫙 그리고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그 화면을 보는데 몇 사람이 손을 또 들었어요. 안 되고 짜여진 각본들하고 그대로 끝났는데 그런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 언론계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특히 뭐 죄송합니다. 다 나왔으니까 연합뉴스부터 쫙 나왔는데 왜 들러리를 씁니까? 언론인들이. 언론인이나 정권은 정권은 짧은 것입니다. 정권은 5년밖에 안 되는 언론은 영원해야 되는데 독재 정권 이상으로 이번에 들러리를 쓴 기자회견이에요. 그런 기자회견은 어디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박근혜 씨가 그냥 한 15분, 한 7분 하던데 7분 그냥 발표하고 끝내면 되는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전부 다 했고 그 외신에서는 그 로이터 통신 뭐 지국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물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의외였어요. 로이터 기자들은 많은 걸 쓰는데 뭐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막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국장이 질문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 질문해야 될 게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남북 관계를 질문해야 되겠죠. 굉장히 핵심이지만. 그럼요. 그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너무 그냥 뭐라고 일단 처음 총괄 평가는 그 기자회견을 왜 언론 기자들이 덜레리가 되는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쇼를 하는 사람보다 거기서 그 조연으로 출연을 해주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시한 질문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나. 근데 어쨌든 남북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예, 뭐 여담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그 노태우 정권에 그때부터 제가 정치권에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 때도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짜고는 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설이죠. 설 전에 남북 이산가족을 다시 이제 상봉을 제안했대서 지금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북한이 아직 공식 입장을 제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내놓고 있지 않는데 전제가 지금 북한에서는 다 틀렸어요. 뭐냐면 뭐 핵선핵 포기해라. 그리고 말보다 행동을 우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언론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러면 미 국무부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박근혜 씨의 기자회견을 그대로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국무부의 입장, 특히 미 국무부의 입장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김정은 제1비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과거를 불문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박근혜 그 한국의 대통령이죠. 어쨌든 그게 조금 전향적인 걸 내놓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핵 포기하라 이런 건 어차피 기존 방침이 돼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북한 간에 중상 포기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말자 했으니까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말자는 데는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도 북한은 적극 노력하기 바라고 대화의 자세로 나오기 바란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단 그냥 기존 방침을 다 이렇게 하고 또 그냥 그것도 정확하게 제안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년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다시 제안했는데 설에는 이산가족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냈어요. 공식 제의도 아니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공식 제안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떤 북핵 우선 포기 원칙, 즉 계속 그냥 무장 해제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결적 정책이죠. 그걸 계속 고수한 그러한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한 부분은 사실 작년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이 준비가 되다가 못 불발된 그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인들을 또 잘 되짚어봐야 되는 게 있고요. 정권의 계산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렇게 던져놓고 되면 역시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이 되고 안 받으면 이것도 이제 북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안 좋게 하는 하나의 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는 돼도 안 돼도 우리한테는 미친 장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이야말로 사실 이산가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 자체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사시킬 마음과 진정성이 없이 이거는 성사되든 안 되든 어쨌든 북에게 더 손해가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미국에 있는 저널리스트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역시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역시 남북 대결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북한에서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대화의 길로 나가자 했으면 어떤 그런 그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는데 전혀 안 나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6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논의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국방부 장관이 1월 3월 위기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1월 3일에 또 대규모 한미도 훈련이 또 이렇게 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은 남북 관계에 불안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아닌 것까지 지금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전향적인 정책이나 어떤 발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민영화 문제라든지 규제 완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랬지만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뭐 강경 일변도를 변화시킬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선핵 폐기를 박근혜 정부가 굳이 들고 나와서 이게 핵이 있는 한 통일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또 한 번 이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나서갖고 갑자기 연초에 북핵 폐기 선언, 폐기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제가 미국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핵 폐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핵 무장력을 강화시킨다면 우리 한국도 자위적인 어떤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미국 방침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보다 행동 우선이다. 그 다음에 선핵 폐기 우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네. 한 말씀만 제가 이 방송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 보도가 안 되니까 국무부 하프 대변인이 오늘도 계속 부대변인이 이제 지금 이틀 전에 신년사에 대해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씨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우선으로 볼 거며 북한이 먼저 폐기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은 국제사회 옹호를 이행하기 바란다니까 아주 기자가 돌발 질문했습니다. 이 얘기 참 재미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본다는데 왜 신년사는 말 아닙니까? 왜 북한 말에 핵 폐기하지 않겠다는 걸 봐서 지금 발표를 하느냐? 왜 그게 민감하느냐 하니까 이제 말을 못했어요. 하부 대변인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 아무 반응도 안 했다. 뭐 이렇게 횡설수설했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기자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신년사에서 핵 폐기를 하겠다고 했다면 핵 폐기를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니까 하부 대변인이 부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그거는 김정은 제1비서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대변인이 또 기자가 뭐래? 그럼 결국은 말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렇게 하프 대변인이 졌어요. 뭐래냐? 그렇다. 말도 중요하다. 아니 미국에는 확실히 한국보다 똑똑한 기자가 있긴 하네요. 이게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자회견이라서 아주 이 사실도 또 한국에 보도가 안 돼. 연합뉴스가 안 쓰는데 미국이 이율 배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김정은 제1비서 신년사에 핵 폐기가 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지적을 네. 하느냐고 아주 핵심을 찔른 거예요. 핵심을 찔러서 결국은 하포 대변인이 자기가 자인을 한 거예요. 그렇다 말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아마 기자회견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핵이 있는 한 통일은 없다라는 그 표현에서 남쪽의 발목도 스스로 묶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아버지처럼 혹은 뭐 정몽준이나 뭐 누구처럼 핵 개발을 할 의사는 전혀 없다. 한국은 무핵지대다. 무핵지대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해구산만 씌워준다면 나는 전혀 미국의 뜻에 반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북에 대한 요구도 담고 있지만 저는 이제 박근혜 씨의 이런 발언에서 미국에 대한 맹세이기도 하구나. 우리는 여러분의 해구산에 철저히 기댈 테니까 핵 개발은 절대 안 할 거니까 해구산을 열심히 씌워주세요. 국제관계학적으로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주적인 국방력,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해서도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대통령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이러하겠지요? 한 말씀 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네. 지금 제가 주권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년사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오고 있는데 이 지금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상당히 북한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놀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언론 일을 하면서 북한에서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나 어떤 하물며 부시 행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많이 지금 남북 대화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지금 쓰고 있고 이래 있는데 지금 이 동북아 정세 한반도 국제관계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입장에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지켜보고 있고 지금 한미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군사 확장력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앵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국제관계학적으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굉장히 이거는 북한 편 누구 편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우스 코리아는 없습니다. 네네. 그냥 아메리칸 오피니언 미국의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미국의 입장이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관진이라든지 남재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월부터 3월까지 혹은 뭐 길게는 5월까지도 잡고 있어요. 5월까지는 너무 좀 속이 보이는데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사전 직전까지도 다 포함해갖고 이거 보니까 군사 위기일 것이다. 전쟁 발발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 또한 그런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그 동북아 정세를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바로 MD입니다. 미사일 방어 정책을 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호주를 끌어들였고 일본을 끌어들였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베의 신사 참배가 허지부지 될 거라 했는데 오늘 미 국무부에서 제가 기사로는 안 했는데 지금 그런 발언을 했어요. 관계 개선이 유지되기 바란다고 지금 또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입장으로 나가주길 원한다고 설설 바꾸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지금 나가고 있고 미국은 지금 한국을 끌어들여서 불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MD 정책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한국은 내부적으로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다는 것은 박근혜 씨는 지금 뭐 재판 중이라서 발언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어떤 박근혜 정권의 어떤 이익과 미국의 그 이익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한반도에는 지금 굉장히 긴장이 조성이 아니고 어떤 만들어질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있고 북한도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차원을 안 만들려고 아마 신년사에도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군사적인 어떤 상황은 뭐 북한이 뭐 만들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한국이 만들 수도 있고 미국이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키 리졸브랑 이렇게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하면서 작년 봄에 굉장히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키 리졸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전방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해 벽도부터 이미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훈련 일색,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요. 네. 이런 거를 보건대는 선생님, 그러면 키 리졸브를 전후해서 작년보다 높은 전쟁 위기가 실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고 한 가지 그게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바뀐 변수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네. 중국은 그동안에 그 한미일, 특히 그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그 외무성에서,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비난하는, 그 지역 안정을 해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한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 행동을 반대하는, 이렇게만 공식적인 브리핑만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중국이 아마 제 생각에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작년 11월, 12월, 작년 10월 서해해상에 대규모 군사 도하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올해의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면은 중국이 성명도 굉장히 강하게 될 거고, 아마 한 몇십 배 강한 정책을 펼 걸로, 지금 이미 3중전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확장 정책을 가만히 보지 않겠다고 했고, 항공방위식별교육을 확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중국이 강하게 나올 것 같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마 부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바로 육자회담이나 이런 게 조속히 재개돼야 되는 입장이, 한국 정권이 이거를 잘 이용해서 지금 사실은 이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 의사가 없는 그런 정권이 되고 있는 게 국제관계를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반전평화의 기치를 또 올해도 열심히 높이 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 미국에서 본 한반도 오늘 시간에는 2014년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의 구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